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40년 전 현장을 찾아가는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980년 5월 19일 오후 3시 최초로 무기고가 비탈된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 현장에 22년 전 김대중 정권에서 5.18 단체가 세운 사적비 사진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나주 예비군 대대 본부 무기고로 명명한 사적비입니다. 이곳은 1980년 5월 21일 경군의 발표로 시민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군들이 군용 차량을 이용하여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M1 소총, 칼빈 소총 등과 다수의 수류탄 등을 획득하여 무장하고 무기 상당수를 광주로 이송하여 5.18 민중항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한 장의 사진은 22년 전 세운 같은 장소에 2년 전에 내용을 조작하여 바꿔치기 한 사적비를 세워놓은 사진입니다. 내용을 바꿔치기 한 것은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를 구 검성동 파출소 예비군 집중 무기고로 탈취한 소총 1600여 정을 절반으로 줄여서 800여 정으로 기록해 놓았으며, 그리고 탈취 시간대를 19일에서 이틀 후인 21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무장 시민군이 전남 도청을 점령한 시간대는 5월 21일 오후인데, 이날 도청 앞 마당에 전리품으로 정리하는 이 무기류들의 사진은 여기 M60 기관총은 이틀 전에 탈취한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에서 탈취된 중화기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세워놓은 사적비까지 왜 바꿔치기를 해놓았을까요? 이 모든 역사의 왜곡, 조작의 의미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6시쯤 통학열차로 이준희의 고향 한평 학다리 역으로
이준희를 떠나보낸 후 저는 동료 이 차장과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찌르릉 소리에 잽싸게 수화기를 들자 유신 언론인 바꿔라, 방문할 테니 기다려 라는 짤막한 협박 전화에 놀라 내 굳은 표정을 지켜보던 이 차장이 이것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빨리 서둘게, 남은 식구들은 내게 맡기고 아마 자네와 감정이 있는 자가 총을 들고 찾아올 것 같네 라며 피신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장의 피신 권유에도 내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차장은 내게 예비군 대대로 피신할 것을 권유하더군요. 나는 2km 거리에 나주 흥룡부락 산 등성에 있는 예비군 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 부대장 정소령이 전화를 받더군요. 나 김 차장이네. 대대로 피신해야겠네. 부대 사정은 어떠냐고 묻자 정소령은 여기도 어렵고 이미 나주 전하고 앞 마을 송전탑 부근은 버스에 무장한 폭도들이 부대의 정문을 차단하고 마구 위협 공포 사격을 하고 있다며 당황해하더군요. 나는 정소령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부대만은 지켜야 하네. 부대가 무너지면 큰일이네. 날이 밝은 대로 내가 부대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신 언론인이란 협박 전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개인 감정을 드러낸 협박 전화라면 아무개 기자나 이름을 호칭했을 텐데 유신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유신 기자, 유신 언론인, 그게 예사로운 표현은 아니죠. 당시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정부장에 의해 비살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부터 수도권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의 시위가 잦으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유신잔당, 유신일중대, 특히 언론사를 가리켜 유신언론으로 대학가나 정치권에서 사용하던 신종어로서 언론이란 협박전화를 바꿔보니 나는 분명코 야당 정치권이 앞장선 폭력 사태가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전남매일신문사는
전라남도에 있는 두 개의 지방직 가운데서 그래도 독자들로부터 야당지로 인정받고 있던 신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도 야당지로 인정받은 신문사에 재직하는 기자로서 유신 언론인이라는 말을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주 경찰서가 비습되고 삽시간에 대량의 총기가 탈취되고 예비군 부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폭독이자 반란인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 7살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그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다니던 피난 생활 1년, 피난 생활 중에 영산강 강변에서 학살된 아버지와 형님의 주공 앞에 통곡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기만 했던 지난날 상처들.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아버지와 형님은 원수를 갖겠다며 군에 지원 입대를 했고